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2월 19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의 명언은 계제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추가 인상하여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2007년 12월 1일 최고인 4.25 내지 4.5%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FOMC 스테이트먼트와 이코노믹 프로젝션을 상술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유럽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해서 1.5에서 2.0%로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영란은행 BOE도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ECB와 영란은행은 둘 다 그동안 하지 않던 자산 감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신은 오미크론 변종인 BQ와 XBB는 백신과 항생제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신규 오미크론이 미국 신규 발병의 72%나 된다고 하네요.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명언과 명시 계제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 raises interest rates half a point to highest level in 15 years. CNBC 뉴스 보시죠. 지난주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 50bp를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이로써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가 종전 3.75 내지 4.0에서 4.25 내지 4.5%로 올랐습니다. 2007년 12월 1일 최고 금리고요. 금년 들어 25bp, 50bp 그리고 75bp를 4차례 인상한 후에 이번에 50bp를 올렸습니다. 연준의 이코노믹 프로젝션 그리고 다트 플라트에 따르면은 내년에도 금리 인하 없이 계속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최종 금리는 5.1%를 예고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2006년 이래 연준의 그 페더럴 펀드 레이트 추이입니다. 한편 연준은 자산 감축을 계속 추진하겠다.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을 계속하겠다고 하였는데요. 6월부터 매월 950억 달러씩 자산 감축을 하고 있죠. 6월 1일 현재까지 3,320억 달러를 감축하였네요. 현재 연준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이 8조 6,300억 달러입니다. 약 9조 달러에서 많이 감소되었죠. 한편 소위 다트 플라트에서 나오는 연준의 그 향후 기준금리 예측을 보면요. 내년도 중위선은 5.1%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 내지 5.25%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2024년도부터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2024년에는 1%포인트 내리고 2025년도에 또 1%를 내려서 3.1%까지 내린다고 하네요. 아시겠지만은 그 다트 플라트는 FOMC 그 의원들 멤버들하고 연준 12개 디스트릭트 뱅크의 그 행장들이 금리를 예측한 겁니다. 다음은 연준의 경제 전망, Economic Projections를 한번 보죠. 경제 성장률, 실질 GDP는 올해 0.5% 성장, 내년에도 0.5% 성장, 그리고 내후년에 1.6%, 그 다음에 1.8%로 회복되네요. 지난 9월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2%로 전망하였다가 이번에 0.5%로 뚝 떨어뜨렸네요. 내년도 경제가 올해 경제보다 나쁘다는 거죠. 실업률 전망을 보면은 지금 올해가 3.7%, 내년에 4.6%로 실업률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4.6%, 2025년에 4.5%로 예상하네요. 역시 지난 9월 때보다 나빠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올해 5.6% 상승, 내년에 3.1% 상승, 내후년에 2.5%, 그 다음 해에 2.1% 상승을 전망하는데요. 각각 다 지난 9월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겁니다. 다음으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코어 PC를 보면요.
올해 4.8%, 내년에 3.5% 상승, 내후년에 2.5%, 그 다음에 2.1%로 안정된다고 이렇게 보네요. 지난 9월보다 물가지수 예측이 다 높아진 거죠. 한편 지난주 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CPI를 보면은 10월보다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했는데 지난 10월에 7.3% 상승보다 많이 조금 떨어졌죠. 물가 동향의 특징을 보면은 서비스 물가가 상품 물가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점이 또 부각되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면은 FOMC 성명서 발표 후부터 주가가 그전에 오르던 주가가 급작히 하락세로 반전하였습니다. 특히 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점차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그 긴축 정책 메시지가 아주 강력했기 때문이죠.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얼굴 표정도 굉장히 딱딱하고 엄해 보이더군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파월 의장의 엄한 얼굴 그리고 주가 지수가 급락하는 그래프가 보이죠. 네, 참고로 FOMC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시간 나실 때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내용은 지난 9월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이 편은 연준 위원들과 그 페더럴 리저브 지역 연준 행장들의 그 의견을 담은 이코노믹 프로젝션 경제 전망 표입니다. 이 편은 아까 설명드린 다트 플라트입니다. 점도표죠. 연준 멤버들과 12개 디스트릭트 뱅크 행장들의 그 금리 의견.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바로 다음 날이죠. 이로써 기준금리가 1.5에서 2%로 올랐습니다. ECB는 지난 9월에 50bp 인상하고 10월에 75bp 인상하였는데 이번에 12월에 50bp냐 75bp냐 이렇게 의견이 오가다가 50bp 인상으로 결정됐네요. 한편 ECB는 자산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매월 150억 유로씩 감축하겠다고 하네요. 자산 감축 내용은 내년 2월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찬 르가르 총재는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르가르 총재도 매파적 발언을 많이 쏟아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추세를 보라고 얘기하대요. 연준이 그 금리를 발빠르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ECB와 금리 차이가 꽤 커졌죠. 그걸 감안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단신은 영란은행도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ECB보다 영란은행이 금리를 먼저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영란은행 기준금리는 이제 3%에서 3.5%까지 올랐습니다. 2008년 이래 최고 금리입니다. 그런데 정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나왔네요. 두 명은 금리 동결을 주장했고 한 명은 75bp까지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영국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베일리 ECB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영란은행도 처음으로 자산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영란은행이 QE로 사모은 자산 규모가 8,310억 파운드에 달하네요. 그 자산 감축 구체적 내용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영란은행의 금리를 생각보다 조금 낮게 인상하기 때문에 스털링이 약세로 전환되었다네요. 파운드는 최근 그 달러 약세로 상당폭 회복되었었는데 지난 주말에 현재 1파운드당 1.25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군요. 지난 주말에는 덴마크 중앙은행도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 단신은 오미크론 변종인 BQ와 XBB는 백신과 항생제에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항생제 중에서 신종 오미크론 변종에 반응하지 않는 약품을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사진에 놓는 약들인데요. 에보셀드 그리고 또 이름이 좀 복잡하네요.
이 두 가지 약은 completely inactive,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 신규 발병의 75%가 이들을 포함한 BQ1, BQ1.1, XBB 그리고 XBB1이라고 하는데요. 72% 중에 BQ1.1이 37%이고요. BQ1이 31% 그리고 XBB가 4.7%를 각각 차지하고 있네요. 최근 미국 내 그 발병이 신규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에 45만 9천 명이 발병하였는데요. 그 전주보다 50% 급증하였다고 하고요. 사망자는 3천 명인데 이게 61%나 급증한 숫자라고 하네요. 이런 변종들이 한국과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입니다. 코비드-19 재앙을 빨리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네, 끝으로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 그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다트 플러트 상에 나오는 5.1%의 금리 추가 인상 그리고 파월 의장의 강력한 그 발언, 즉 고통이 따르더라도 타이트 팔리시를 계속하겠다는 거죠. 여기에다 그 파월 의장의 근엄한 표정, 강한 의조가 시장을 굉장히 억눌렀습니다. 오전에 200 몇십 포인트까지 오르다가 오후에 급냉하다가 후장 막판에는 조금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현재 다우는 작년 말에 비해서 6.9% 하락했고요. S&P는 작년 말 대비 16.6% 하락, 나스닥은 28.8%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는 경제 지표가 꽤 많이 나옵니다. PC 물가가 나오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나오고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나오고 내구재 주문도 나오고 주택 건설 등도 발표됩니다. 현재 예측으로는 코아 PC는 전월 대비 0.2% 상승, 10월보다는 조금 줄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4.7%, 이 역시 10월보다는 조금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 느낌에 그 물가 지수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거, 그리고 연말 반등이 조금 호재성이고요. 그러나 실물 지표가 둔화되는 것은 또 리세션 우려가 되는 거죠. 예측이 참 어렵고 시장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그리고 연말 마무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명시 명언을 게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